자, 구름과 강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단원을 보자마자 너는 네 글자가 떠올라야 돼. 읽어. 단열팽창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떠올라야 됩니다. 보세요. 공기가 존재한다. 이 공기가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부피가 커진다. 그런데 공기 입자가 몇 개가 있어?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럼 얘네들의 충돌 횟수를 따지자는 거지. A 컨디션과 A 프라임이 존재하는데 공기가 상승했을 때는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뭐가? 분자의 충돌 횟수 자체가 줄어들죠. 그럼 당연히 누가 낮아져?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공기가 뭐하면? 상승하면 온도가 낮아진다. 걔를 뭐라고 해? 단열팽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포화량이랑 있을 점을 먼저 보기보다 뭘 먼저 확인해야 돼? 자, 구름의 생성 과정 중에 단열 변화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주위에 열을 주고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피의 변화가 있었어. 자, 부피의 변화는 왜 일어났어? 공기가 상승해야 될 거 아니야. 즉 공기가 상승한다라는 건 단열 팽창이 일어난 거죠. 그치? 단열 팽창이 일어났어. 그럼 단열 팽창이 일어났다는 건 분자의, 정신 차려라, 분자의 무슨 횟수? 충돌 횟수 자체가 뭐했어? 감소했어. 그럼 부비부비가 안 된다는 거잖아, 얘네가 지금. 그러니까 온도가 뭐해? 하강하는 거죠. 즉 그림상 왼쪽에 있는 공기 상승해서 팽창했더니 온도 하강한다. 얘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단열 팽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구름과 뭐를 만들기 위해서? 비를 만들기 위해 대전제는 뭐라고? 공기 상승이다. 끝. 됐죠? 공기 상승이다. 됐죠? 공기가 상승했어. 그랬더니 누가 낮아져야 돼? 온도가 낮아져야 된다. 온도가 낮아져야 된다라는 이제 기본 요소를 아셔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황을 봤더니, 자, 얘네부터 먼저 잠깐 정리합시다. 보세요. 구름이 있는데 단열 팽창했다. 다시 이야기할게. 공기 상승, 부피 팽창, 온도 하강. 공기 상승, 단열 팽창 일어났어. 되게 중요하겠네. 온도 하강. 됐죠? 온도 하강까지야. 그리고 나서 자, 읽어보세요. 이슬점에 도달했어요. 그럼 이 이슬점이 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X축 온도에 해당되고 Y축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추가적으로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포화되는 수증기량 자체가 뭐해? 많아진다는 거지. 비커에 물이 있는데 뚜껑을 닫았네. 온도가 높아져. 그럼 여기 수증기가 막 날아가겠지. 그럼 질문. 이 안에 있는 수증기량은 어떻게 되겠니? 증가하겠지? 그렇지. 온도가 증가할수록 수증기량, 즉 꽉 차는 수증기량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런데 특정 온도가 있어요. 이 특정 온도를 바로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이슬점부터 드디어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 수증기가 만들어져. 그 수증기를 바로 뭐? 음결이라고 하는 거죠. 즉 음결이라는 건 뭐가? 물이 누가 돼? 수증기가 된다. No. 수증기가 뭐가 된다? 물이 되는 현상을 음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를 총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네. 첫 번째 단열 팽창. 단열 팽창이 뭐라고? 온도 상승하면 공기 상승하면 온도가 하강한다. 두 번째 이슬점이 뭐야? 특정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하겠다. 그 이슬점부터 드디어 뭐가 일어난다? 음결이 일어난다. 그럼 그걸 뭐라고? 구름과 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해서 실험적 증명 갑니다. 페트병에 약간의 물 때려 넣고요. 온도계 넣고 거기에 펌프를 여러 번 눌러 공기를 채웠대요. 되셨죠? 뚜껑 열어서 페트병의 온도 확인하고, 그쵸? 그 다음에 페트병 안에 향 연기를 조금 넣은 다음 향을 넣었대요. 1, 2번을 반복한대. 1, 2번이 뭐였어? 여러 번 눌러서 채운다 그랬지. 이해했어? 그리고 온도를 확인한다고 얘기했죠. 됐죠? 자, 봅시다. 페트병에 공기를 채우면 읽어보세요. 단열 압축이 일어나지. 단열 압축은 뭐야? 역반응 아니겠니? 공기가 상승해서 온도가 나죠. 그럼 얘가 이렇게 가면은 온도가 높아지겠네. 즉, 그렇지. 내부 온도가 높아지네. 단열 팽창의 반대가 되는 거지. 반면에 뚜껑을 열었어. 이 난리 난 거죠. 자, 뚜껑을 열었어. 뚜껑 빡 열었어. 공기 날아가죠. 공기 날아가면 전체의 부피는 굉장히 뭐해지는 거야? 커지는 거지. 그럼 내부의 온도 자체가 뭐해져? 낮아지겠죠. 그렇죠. 온도 낮아졌어. 그러니까 뭐 뿌옇게 흐려졌어. 이게 바로 뭐야? 유식하게 구름과 비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죠. 즉 뿌옇게 흐려졌다라는 건 결국 음결이 됐다는 거지.
향연기가 수증기의 응결을 뭐해? 도와. 즉 얘는 응결핵이라고 얘기한다. 자, 다시 봅시다. 어떤 애가 이런 수증기들이 존재하는데 얘네가 물방울로 몰리려면 중심, 코어가 되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걔를 중심으로 물방울들이 막 모이거든. 그래서 졸 큰 물방울이 만들어서 뚝 떨어지는 걸 한 글자로 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하늘에 둥둥 떠다니면 뭐가 돼? 그치, 뭐 구름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향연기는 수증기의 응결을 돕는 응결핵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결과론적으로 뭐였어? 계속 공기 상승하라며. 그치? 그래서 수업 시간에 허구한 날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야. 공기가 상승하는 조건 3가지 혹은 4가지를 보자. 첫 번째, 지면 가열해? 그럼 공기 상승하겠지. 왜? 뜨거워졌으니까 공기 상승할 거고, 산 타고 올라가도 공기 상승합니다. 그런데 얘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지면이 있어요. 여기는 공기가 되게 많고 여기는 공기가 되게 조금이야. 여기 겁내 많이 눌러대겠지. 누르니까 하강에서 압력이 높아지니까 하이 프레셔, 고기압이 되는 거고, 반면에 공기가 얼마 없어. 위로 올라가겠지. 위로 올라가니까 공기가 없으니까 얘는 뭐가 돼? 로우 프레셔, 저기압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얘가 공기가 되게 많고 얘는 상대적으로 공기가 적죠. 그럼 지면을 따라서 이렇게 어디에서 어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잖아. 즉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뭐가 이동한다? 공기가 이동하는 거야. 이게 바로 바람의 방향인 거야. 그러니까 관측자가 여기 있다라 가정하면 바람이 너한테 이렇게 불어와? 이 동네 고기압, 여기가 뭐가 돼? 저기압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죠. 그럼 설명하고 싶은 건 뭐야? 고기압은 공기가 눌러대야 되고 저기압은 공기 상승해야 되니까 우리한테 포인트는 뭐야? 공기 상승하는 거니까 당연히 로우 프레셔, 저기압일 때 공기가 상승한다. 세 번째,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있습니다. 자, 좀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와씨 아름다운데? 대한민국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슝 이런 바람이 불어. 얘를 뭐라고 하지? 편서풍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짱콜라에서 공장 열라 돌리면 최근에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어두워지잖아. 왜? 이렇게 먼지들 날라온 거지. 누구 타고? 편서풍 타고. 일본에서 원전 터졌어. 우리나라 영향 있나? 아니야. 미국에 영향이 있어. 왜? 편서풍 타고 날아간다고. 그럼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가정하자. 그럼 여기는 중국, 여기는 우리나라, 여기는 일본이라고 치자고. 여기 우리나라, 중국, 위혼. 됐죠? 이렇게 있다 가정하자. 그러면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가 있다고 치자.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 됐죠? 공기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럼 찬 공기 뭐라 그랬어 내가? 밀도가 높다 그랬지. 내려가겠네. 파고들어? 오예.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지죠. 두꺼운 부분 잘 보세요. 반면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타고 올라가겠죠.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지죠. 그럼 보세요. 요 구름과 요 구름의 형태가 다르죠. 얘는 쌓일 적자 써서 저군형 구름, 얘는 계단형이라 충운형 구름. 두둥, 충운형, 두둥, 저군형. 됐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름의 모양이 저군형 구름과 충운형 구름으로 나누어진다. 되셨죠? 위쪽으로 발달하는 거, 즉 수직 방향으로 발달하는 걸 뭐? 저군형. 수평 방향이 뭐가 된다? 충운형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좀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름들이 모여서 이제 비나 눈이 만들어지고 얘네가 떨어지는 현상은 위도에 따라 달라져. 다시 이게 지구입니다. 얘가 적도고 얘가 자전축이야. 태양이 있단 말이야. 태양과 가깝다고 생각을 해. 그렇진 않아 원래. 근데 그냥 가깝다고 생각을 해. 그럼 이 동네 상대적으로 뜨겁죠. 그럼 질문 갑니다. 여기에 얼음 알갱이가 만들어질까? 적도에 얼음 알갱이가 만들어질까? 당연히 여기 얼음 알갱이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얘는 얼음 알갱이, 아까 응결핵이라고 이야기했죠. 걔네를 통해서 물방울들이 막 모이는 거야. 반면에 이 동네는 그냥 물과 물의 표면 장력에 의해서 물방울들이 모이는 거야. 그래서 강수가 만들어지는 건 정신 차리세요. 지역에 따라 달라요. 병합설이라는 건 방금 이야기했던 요 동네를 이야기하는 거야. 적도 부분, 즉 저위도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물방울과 물방울이 만들어져서 더 큰 물방울이 모여서 중력 못 이기면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평균 기온 자체가 몇 도? 거의 0도 정도 된다. 즉 물방울과 물방울이 모여서 뭐가 돼? 비가 만들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고? 병합설. 중요한 건 병합설이 아니라
열대 지방과 저위도, 다시 지구가 있고 적도, 자전축이 있고 얘가 적도라면 요 동네가 바로 뭐라고? 병합설이 된다. 그럼 이 윗동네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뭐해? 낮지. 그래서 마이너스 40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포인트는 뭐? 0도부터 마이너스 40도. 뭐? 과냉각 물방울이 만들어져요. 어렵죠? 슬러시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러시. 그쵸? 물도 아니요, 얼음도 아니요. 그치? 이도저도 아닌 것들. 물과 얼음이 연락 섞여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즉, 구름 내부의 온도가 0도보다 아래쪽이야. 왜? 고緯도 지방이니까. 고緯도 지방이라고 기억하라고. 고緯도 지방. 그치? 그래서 얼음 알갱이를 기준으로 물방울이 모여서 실제 겁내 큰 애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흔히 중위도 지방에는 얼음 알갱이가 수증기가 모였으니까 눈이 만들어지지. 이게 온도 높아지면 뭐가 돼? 비가 되는 거고. 그럼 적도에서는 눈이 만들어지니? 안 만들어지지. 물방울과 물방울이 더해진다. 뭐? 병합설. 얘는 수증기, 빙정이라고 하지. 빙스웨이, 빙정. 그래서 빙정설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온도 중에 메인이 누구라고? 0에서 마이너스 40도가 되는 거죠. 자, 이 0에서 마이너스 40도 사이에 뭐가 생긴다? 6글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과냉각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서, 즉 물방울인데 슬러시 상태에서 물방울이 나와서 얼음 알갱이랑 만나서 얘네가 띵 떨어진다. 그래서 비가 뭐? 차가운 비가 내릴 거고 얘는 따뜻한 비가 내리겠죠. 당연하죠. 열대지방이고 얘는 뭐? 그렇지. 한대나 중위도 지방이 되는 거니까. 되셨죠? 그래서 상황을 봤더니 잠깐 조금 어지럽겠지만 다시 보십시다.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은 공기가 상승해야 되고 그 공기 상승에 의해서 온도가 뭐야지? 낮아져야 되겠죠. 알아야 되는 거 누구? 단열 팽창. 기억하시라. 두 번째, 공기 상승, 단열 팽창, 온도 하강. 그럼 뭐에 도달해? 특정 온도를 있을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물방울들이 모이는 걸 뭐라고? 음결이라고 얘기했죠. 얘를 이제 실험적 증명을 했단 말이지. 단열 팽창의 반대는 뭐? 단열 압축이었지. 압축했다가 갑자기 뚜껑 열어보니까 부피 커지지. 부피 커지면서 뭔 일이 벌어졌어? 그렇죠. 온도가 떨어지는데 향 연기가 무슨 역할을 했어? 음결. 아까 얘기했던 빙정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뿌옇게 흐려진다라는 실험적 증명. 두 번째, 그러므로 공기 상승하는 조건 총 몇 가지? 네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지면가열, 두 번째 산 타고 올라가는 거고, 저기압이 공기가 상승한다.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 그래서 얘 이렇게 적은형, 얘 충운형. 나중에 얘는 한냉전선, 얘는 온난전선이 될 예정입니다. 강수가 만들어지는 건 지역에 따라 다르다. 열대지방과 중위도의 경우에는 따뜻하니까 뭐가? 물방울들이 모여요. 걔를 병합설이라고 하겠어. 해서 따뜻한 비가 내리는 거고, 빙정의 경우에는 0에서 40도, 뭐? 과냉각 물방울에서 수증기 날라와서 그 중에는 눈과 만나서 내리니까 찬 비가 내릴 수도 있고 혹은 눈이 내릴 수 있다. 되셨죠? 자, 중위도와 고위도 지방, 여기 보세요. 중위도와 고위도 지방에서 구름에는 마이너스 40도보다 기온이 낮은 구간의 얼음 알갱이로만, 그치? 그리고 0에서 0도보다 기온이 높은 구간에서 물방울로만 이루어져 있대. 기온이 이 정도가 되면 얼음 알갱이와 물방울이 같이 있는 구름이 만들어져.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지? 얘를 슬러시라고 생각을 하라고. 슬러시가 아니라 슬러시 정도 된다. 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과냉각 물방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그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뭘 본다? 두둥 포화 수증기량을 보는 거죠. 자, 봅시다. X축 기온, Y축 수증기량입니다. 그럼 얘가 뭐냐는 거지. 선생님이 보통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점을 이렇게 세 개를 그리죠. 맞죠? 얘가 A, 얘가 B, 얘가 C라 가정하면 특정 온도에서 B는 이만큼 넣을 수 있는데 이만큼 들어간 거야. 그럼 포화 상태가 되고 A는 요만큼 넣을 수 있는데 이 전체가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더 많이 찬 거지. 그래서 뭐? 과포화 상태가 됐고, C의 경우에는 완전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조금밖에 안 들어가잖아. 불포화 상태가 되겠죠. 자, 본질은 뭐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 동네에서, 즉 A점은 요 선이 포화점이니까 불포화 상태지. 불포화 상태를 포화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수증기를 집어넣거나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어떤 공간에 수증기를 집어넣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반면에 뭐는 낮아질 수 있어? 온도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지. 온도가 낮아져. 그럼 띵! 요 동네에 만났네. 드디어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 시작 이슬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상황을 다시 봅니다. 자, 포화라는 건 최대에 포함될 수 있는데 기준 설정합시다. 공기 1kg. 수증기 얼마나 들어가 있나? 정신 차리세요. 공기 1kg인데 수증기 얼마나 들어갈 수 있나? 그래서 자, 보세요. 포화 수증기량은 킬로그램당 현재 들어가 있는 그램을 이야기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쫙 봤더니만 이게 뭔 일 벌어졌냐? A하고 B하고 C의 경우에 다 불포화 상태인 거네. 그치? 그래서 A의 포화 수증기량이 C의 포화 수증기량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어. 즉 A하고 C 중에 C는 이만큼 늘 수 있는데 A는 이따시만큼 늘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한다는 건 결국 포화할 수 있는 전체의 수증기량 자체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온도가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되게 중요하죠. 두 번째,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 전체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는 높아져? 이슬점은 계속 높아지잖아. 미안한데 방금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 때문에 애들이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다시 기온이 높아져. 기온이 높아져요. 그럼 전체 들어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 자체는 뭐야? 증가한다. 하나 알아야 되고,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당연히 뭐가 응결이 되는 온도, 이슬점이 높아진다. 고로 A하고 B 중에 B의 이슬점이 훨씬 더 뭐하다? 그렇지, 높다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죠. B의 이슬점이 더 높다. 되셨죠? 자, 반면에 A하고 C는 현재의 수증기량이 같은 거죠. 그러나 상대 습도는 다릅니다. 무슨 소리야? 자, 예를 들어 C가 10만큼 들어있고요. A도 10만큼 들어있다 가정합시다. 그런데 C의 경우에는 15만큼 넣을 수 있는데 C의 경우에는 뭐야 이거? 아니구나. C의 경우에는 얘가 C지? 그치? 15만큼 넣을 수 있는데 10만큼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A의 경우에는 얼마큼 넣을 수 있어? 무려 25만큼 넣을 수 있는데 10만큼 들어갔어. 그럼 상대값은 누가 더 큰 거야? C가 더 큰 거죠. 그치? 그래서 상대 습도는 C가 더 크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상대 습도는 누가 더 크다? C가 더 크다. 자, 그래프로 해석합니다. A하고 방금 C를 비교했죠. 자, C가 이만큼 들어가 있고 A도 이만큼 들어가 있어. 그럼 A하고 C의 경우에는 현재 뭐가 같은 거야? 수증기량이 같은 거지. 그 말인즉슨 얘네가 온도를 내렸을 때 여기에 도달하니까 A하고 C는 현재 수증기량이 같다는 건, 정신 차리세요. 현재 수증기량이 같다는 건 결국 누구도 같다? 이슬점이 같다. 진짜 정말 미안한데 이건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기온이 높아져? 기온이 높아지면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은 증가한다. 두 번째,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뭐할수록? 수증기량이 많아. 그럼 뭐가? 이슬점은 점점 높아지겠죠. 점점 높아지는 거잖아. 세 번째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온이 달라져도 이슬점은 뭐죠? 그치, 같은 거지. 왜? 현재 수증기량이 같기 때문에 누구 축? X축 타고 이동하는 거잖아요. 자, 기온이 아래로 들어가면 수증기는 물론 응결이 일어나는 온도를 뭐라고? 이슬점. 그럼 드디어 얘네가 다 뭐가? 응결량이 된다. 상대 습도는 아까 이야기했죠. 상대 습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X축 3긋고 전체분의 현재. 됐죠? 어떤 게 상대 습도가 더 높니? 얘가 더 높지. 이만큼 들어갈 수 있고 얘는 이만큼 들어갈 수 있는데 똑같이 쳤어. 얘가 C고 얘가 A야. 그럼 당연히 상대 습도는 C가 더 높아진다. 고로 응결량이라는 건 그래프에서 불포화 상태에서 포화 상태가 돼버렸네. 그럼 얘는 포화잖아. 그럼 얘는 또 뭐가 됐어? 과포화가 된 거지. 즉 여기가 예를 들어 30도, 얘가 5도. 몇 도를 낮췄더니 25도를 낮췄더니 이만큼이 뭐가 된 거야? 포화가 된 거야. 포화가 된 거가 아니라 밖으로 튀 나온 거죠. 응결이 된 거야. 그럼 이때의 이슬점은 얘가 되는 거고, 여기가 C일 수도 있고 A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데 자, Y축에 있는 기준 설정을 했지. 얘가 킬로그램, 얘는 그램이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상대 습도라는 건 분의 전체분의 현재값 곱하기 몇? 퍼센트로 나타나는 거니까 100이다. 고로
자, 현관펜 바르셔야 됩니다. 포화 상태의 공기는 현재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뭐해? 같지. 그러므로 상대 습도는 항상 몇이 된다? 100%가 된다. 자, 이게 무슨 소리야?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중선이 있지. 그럼 얘 포화 상태인 거잖아. 그치? 얘 포화 상태야. 그 여기는 과포화, 여기는 불포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죠? 그런데 현재 수증기량이 여기 있어. 여기 있다고 치자고. 그럼 포화는 어디야? 여기지. 그럼 얘 이만큼 찰 수 있는데 이만큼 찼으니까 결국 꽉 찬 거지. 다시 현재 수증기량 여기야. 그럼 얘는 이 온도에서 요만큼 채울 수 있는데 요만큼 채운 거지. 꽉 찬 거지. 고로 상대 습도 몇 프로? 100%가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해당 내용 중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오전 6시와 오후 3시를 기억합니다. 오전 몇 시? 6시. 오후 몇 시? 3시를 기억하세요. 3시가 온도가 가장 높다. 6시가 온도가 가장 낮다. 온도가 높다는 건 지면에 온도가 높다는 건 공기가 잘 날아가죠. 고로 전체 수증기량 자체는 뭐해? 감소할 확률이 높죠. 고로 온도와 상대 습도는 반비례한다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해했습니까? 기온과 누구는? 기온과 뭐는 상대 습도는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해되십니까? 고로 성콩 나눴더니 기온이 증가해서 상대 습도 감소한 거고 이슬점은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슬점 거의 일정하죠. 상대 습도는 하루 중에 가장 낮을 때는 당연히 오후 3시 온도가 높으니까 상대 습도 높은 건 당연히 새벽이겠지. 이슬점은 거의 일정하다고 그랬지. 잘 읽어봐. 맑은 양에 대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의 변화가 있다 없다? 거의 없잖아. 그치? 수증기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문장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그쵸?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에 반비례하고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뭐해? 증가하겠죠. 온도가 높아지면 너무 더럽네. 다시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한다. 이해됐죠?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뭐하죠? 그렇지, 반비례하겠죠. 그렇죠? 전체 양 자체가 증가하면 퍼센트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특정 양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렇지. 지금 현재의 뭐가 수증기량 자체가 일정하다고 봤을 때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상대값 자체는 비는 게 더 많아지잖아. 고로 반비례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거 있죠. 형광펜 박스 치고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자고 싶다. 집에 가고 싶어. 자, 갑니다. 두둥. 해당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 100% 나오죠. 요거 기억하셔야겠죠. 현재 수증기량이 같아요. 그러나 C하고 D는 이슬점도 같아요. 됐죠? A하고 B는 B의 경우에는 포화 상태예요. 100% 차이 있네. 그치? 오버됐을 때 뭐가 돼? 응결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25도씨 상대 습도가 몇 퍼센트? 60%. 이 공기에 무엇을 구하래? 이슬점을 구하래. 그치? 그러면 뭐 하자는 거야? 25도씨일 때, 그치? 포화 수증기량이 몇이냐? 이만큼인 거지. 그럼 전체량분의 현재 곱하기 몇이? 100이 현재 상대 습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식 성립하시면 되겠죠. 자, 보세요. A점에서 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2가지지. 온도 낮추거나, 그치? 수증기량 집어넣는 방법이 있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즉 A는 불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자, B하고 C는 현재 수증기량이 같습니다. 그러나 B의 경우에는 응결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 누구다? 이슬점에 해당된다. 됐죠? 반면에 C의 이슬점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즉 B하고 C는 현재 수증기량이 같기 때문에 이슬점이 같다. 되셨죠? 자, A하고 B는 이제 상대 습도를 비교하시겠죠. 왜? 전체값 이거인데 A는 이만큼 들어있고 B는 이만큼 들어있으니까 상대 습도는 B가 더 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런 내용이다. 자, 그리고 이슬점에 대한 설명, 그치? 이야기했죠. 어떤 애가 있는데 온도가 낮아서 뭐가 일어날 수 있는 온도? 응결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라고 이야기했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이네. 오후 3시와 몇 시를 기억하라고? 6시를 기억하자.
오후 3시는 온도가 높아. 야, 빨갱이가 온도가 되겠네. 파랭색은 뭐가 돼? 그렇지. 상대 습도가 되는 거고, 초록에는 뭐가 되겠니? 이슬점은 거의 일정하다고 되겠습니다. 구름 생성되는 과정, 공기 상승, 부피 팽창, 온도 떨어지네. 음결이나, 그렇지, 이슬점 도달해서 구름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각각에 나와 있는 누구 계산 문제는 추가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보세요. 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kg 안에 4g이 들어있어요. 2kg 안에는 몇 g 들어있어요? 8g 들어있는 거 당연하잖아. 500g 안에는 그럼 얘는 몇이야? 0.5kg이니까 당연히 2g 들어있었지. 즉 비례식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공기가 2kg에 내가 체크해놨잖아. 기준값은 몇인데? 킬로그램당 g이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기준값이 1kg이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15도시에 현재 수증기, 그러니까 포화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몇이야? 12란 말이지. 됐니? 그럼 12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1kg 안에 12g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조건이 다르잖아. 맞지? 몇 킬로그램이야? 2kg이야. 그럼 얘 몇 배 쳐야 돼? 2배 쳐야 돼. 고로 24g 내에 몇 g? 8g이 들어있다는 거. 곱하기 몇 하면 돼? 100 하면 누가? 상대 습도가 나올 수 있다. 25도씨 1kg 16g. 오케이, 됐죠? 그럼 기준 맞잖아 일단. 됐니? 그런데 이때 공기 1kg 몇 도로 가? 10도로 냉각. 10도로 냉각. 자 보세요. 어떤 그래프에서 내가 25도씨일 때 자 20만큼 채울 수 있다는 거지 지금. 근데 온도를 10도로 낮췄대. 야 그러면 이만큼만 지금 뭐 할 수 있는가? 채울 수 있고 얘는 뭐해? 나오잖아. 이 나오는 양 구하라는 거야. 이 나오는 양. 그쵸? 여기서 얘 빼면 되는데 뭐가 어렵니? 이렇게 빼주면 된다. 기준값이 몇 킬로? 1kg이었으니까. 그럼 만약에 기준값이 몇 킬로? 2kg이라 가정을 하면 이렇게 빼가지고 곱하기 몇 하면 되고 2배니까 곱하기 2 하면 되고 500g이면 곱하기 2배 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흰 연기 집어넣은 거 음결 핵이었고 부피가 커져서 온도가 내려가서 음결 일어나는 거 이야기했던 거죠. 계속 나오죠. 시험에 100% 나옵니다. 더당 물방울, 지역 확인하라고 했지. 물방울이 더해졌네. 병합설이네. 그럼 지구가 이렇게 있으니까 지구 중에서도 아마 이 동네겠네. 저위도하고 중위도 지방 병합설 기억하시면 되고요. 고위도의 경우에는 빙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과냉각 물방울 기억하셔야 되고 0에서 몇 도? 마이너스 40도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if A점에서 온도를 이렇게 낮췄어요. 30에서 10만큼 낮췄다고 치자. 기준 설정해야죠. 1kg 기준이야. 오, 여기 있네. 1kg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럼 몇에서 몇 빼면 돼? 얘에서 얘 빼면 되는 거잖아. 14.7에서 7.6 빼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뭐가 돼? 그렇죠. 음결량이 되는 거고. 이때의 이슬점 몇 도? 20도. 이해되셨죠? 같은 문제인 거죠. 포화 상태, 불포화. 됐고요. 포화 상태 계속 나오죠? 그리고 얘는 뭐가 같은 거야? 수증기량이 같은 거지. 즉 이 동네는 뭐가? 이슬점이 같은 거고. 그치? 상대 습도는 누가 가장 크겠어? B가 크겠죠. 물론 E가 상대 습도는 100%가 되는 거죠. 즉 A하고 D하고 E는 상대 습도 100%. 왜? 선 타고 가는 거니까 포화량이니까 상대 습도는 100%가 된다. 얘 뭐야? 오후 3시겠네 뭐. 그치? 온도, 상대 습도, 이슬점 일정하다. 이슬점 일정한 이유를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이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또 나왔어. 어머 또 나왔네. 환장하겠네. 1kg인 것만 반드시 확인하시면 되고요. 단열 팽창이 뭐야? 부피 커졌지. 그치? 온도 떨어진다 라고 얘기했고 과냉각 물방울이니까 한 대 지방 되겠네. 고위도 지방이라고 얘기했죠. 빙정이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 얘는 공기 상승하는 조건 총 몇 가지? 4가지 있다 그랬어. 첫 번째 산타고 올라가거나 지면을 가열했을 때 저기압 그리고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 뭐? 전선이라는 거. 야 계속 나오잖아. 그치? 징그러워. 어머 슬프다. 됐죠? 이런 문제들의 연속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